씨 이거다. 공부하는 게 이래요. 흔들어대지 마 본인이. 보면 다른 사람들은 힘들게 안 해. 본인이 본인을 힘들게 해.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17일 오늘 금요일이네요. TGIF인가? 뭐 그런 것 같진 않고 다만 난 일이 많아요. 자, 오늘은 벌써 이제 2주가 지났어요. 시작하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 제일 힘들어할 때쯤이 벌써 지났죠. 제일 힘들어할 때쯤이 이제 초반에 적응할 때, 그리고 이제 2주쯤 꺾일 때, 3주 4주는 웬만하면 그냥 가요. 또 별 생각 없이. 근데 이제 우리 지난 2주간 있었던 것 중에서 가장 큰 이슈가 뭐였는지에 대해서 한 가지 주제만 정리를 해보자면 양 조절하는 거예요. 양 조절.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봤던 친구들은 이 얘기를 별로 들을 필요가 없어요. 잘하는 친구들은 다 그냥 아는 거야. 근데 의외의 얘기가 있어요. 내가 특정 학생을 지목을 해서 그 학생이 들었으면 싶어서 무언가가 좀 약한 친구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면 그 약한 친구는 그 얘기 잘 안 들어. 본인이 해당이 없다고 생각을 해. 근데 반면에 엄청 강한 친구 있죠. 양 조절 잘하고 뭐 그냥 자기가 알아서 공부 계획 잘 짜는 친구들이 더 유심히 잘 듣고 나중에 고맙다는 말은 그 친구들이 해요. 이게 되게 재밌는 좀 모순적인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감안하고 얘기를 좀 더 드리려고 해요. 오늘 얘기는 양 조절에 대한 거는 학원 내에서 신경을 쓴다고 이전에도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말했을 거야 아마. 그래서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냐면 학생들이 오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현장입니까 온라인입니까? 그래서 참여 강의인지 아니면 현장 강의인지를 정리를 하게 하는데 뭐 아무거나 눌러요 그냥. 자 그러면 이제 과목 범위를 설정하게 만들어요. 이게 지금 학생들이 오면 매일마다 하는 거예요. 매일 물어요. 진짜 매일. 이걸 왜 매일 묻겠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만 묻는 것도 아니고 매일 묻는 이유는 그만큼 매일 점검을 하라는 얘기야. 내가 지금 힘든가? 와서 제일 많이 하는 학생들한테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잠줄이지 말아요. 뭐 삼당사랑 옛날 얘기 있죠, 그죠? 그 얘기를 들으면 막 잠줄여가면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니라니까. 잠 줄이지 마요. 그냥 해야 돼. 그냥 내가 눈 뜨고 있는 시간 동안 딴짓 하지 말고 잠 줄이지 말고 공부하라고. 자 그냥 내가 8시간 난 죽어도 자야 될 것 같거든. 자 괜찮으니까. 그 5시간 6시간 자면 낮에 체력 떨어지면 자꾸 좁니다. 근데 8시간 자면 낮잠 잘 안 자. 그러니까 푹 자라니까 그 장단이 다 있어요. 그냥 괜찮아. 대신 눈 떠 있는 시간 동안 딴짓 하지 말라고. 24시간에서 8시간을 빼도 8324예요. 8시간 빼도 16시간이 남아. 길거리에 뿌리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다 빼도 여러분들 10시간 공부하는 거 무조건 확보돼. 여러분들이 저기 예전에 이 대전에서 출퇴근 통근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대전에서 출발하면 여기 1시간 40분 걸립니다. 그리고 청주 1시간 반 걸리고 천안이 1시간 10분에서 20분 정도 걸려요. 그리고 홍성에서 출발해. 이 친구들도 그렇고 세종시 아까 얘기했죠? 이 정도 범위까지는 와요. 그러니까 대전까지 범위면 학원의 특징이기도 해요. 우리가 터미널 바로 앞에 있잖아요. 터미널에서 내리면 걸어서 5분이니까 이 친구들이 별 부담 없이 오더라고. 장점인데 거기서도 통학을 해도 여러분들이 일산 대화에서 출발하면 1시간 40분 걸려요. 그러니까 일산 대화에서 오는 것보다 고속버스 타고 누우면 자거든 바로. 통학 범위에서 여러분들한테 세종시 대전시를 잡아줘도 또는 일산 끝단 대화까지 잡아줘도 길거리에서 4시간밖에 안 뿌려. 4시간 잘 안 뿌려. 자 그러면 거의 뭐 맥스거든. 밥 두 끼 2시간 잡아줄게요. 길거리 4시간 잡아줄게. 그럼 나머지 10시간 동안은 집중하면 돼. 그냥 10시간 분량이 나온다니까 충분히. 그러니까 공부 시간 확보하려고 잠 줄인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도대체 얼마나 빡세게 자는지 모르겠는데 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 말라고. 그 장기전에서 깨져요. 뭐 하루 이틀이 하겠지.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일주일 못 참아. 근데 지금 학원을 왔을 땐 기본 단위가 한 달이에요. 근데 그 단위 기간 동안에 잠 주면서 공부한다? 나 떨어지기 딱이야. 특히 공부해봤던 친구들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곧잘 버텨요. 그 친구들은 해봤으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학벌이 많은 걸 얘기해줍니다. 의외로 많은 걸 얘기해줘요. 그걸 얘기해주면 또 여러분들 삐질 수도 있는데 그 친구들 그 학교 갔을 줄 알 정도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공부하는 방법 정도 웬만큼 깨쳤거든. 안다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은 잠을 줄여도 곧잘 해내더라고. 근데 반면에 공부 안 해본 친구들이 있어. 이 친구들이 자꾸 잠을 줄여. 그 한 3, 4일만 나가 떨어져. 하지 말라고. 자, 잠 얘기 때문에 잔소리가 길었는데 다시 넘어가 볼게요. 이제 공부 과목에 대한 얘기. 자, 가장 큰 거는 공부를 소화하는 시간을 넉넉히 잡아라가 방금 했던 얘기예요. 다음 거 하나. 그러면 시간을 넉넉히 잡는 거 하나.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자꾸 이렇게 시간을 자꾸 넓히려고 하냐면, 그러니까 왜 잠을 줄이면서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 공부량이 많아서 그렇거든. 할 수 있는 만큼 줄여요. 다 못해. 이 학원이 다른 데보다
좀 엄격하게 귀찮게 하는 게 좀 많아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상담에 대해서 딴 데보다 상담 시험도 길게 보고 상담을 보고 나서 그러니까 시험을 본 배치고사 결과로 다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다시 한번 더 해줘. 다 비용이에요. 그거 안 하는 게 나아. 이 얘기 들으면 좀 어이없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다 비용이에요. 학원에서. 상담 인력 실력 없는 사람 못 들어가요. 학원에서 제일 자신 있는 사람 세워요. 지금 우리 부원장님이 하고 있는데 지금 원장님으로 바뀌었어요. 학원 원장님이 다 하고 있는데 제일 실력 좋은 사람한테 맡기고 있어. 왜 그러겠어요 그거. 그만큼 중요해서 하는 얘기야. 왜냐면 방향 잘못 잡아주면 망가져요. 방향을 잘못 잡아주면 그냥 뭐 다 갔다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 아니야가 아니라 망가진다니까. 사람 봐가면서 줘야 된다고. 잘하는 사람한테는 약한 걸 줘도 안 되고 약한 사람한테 센 걸 줘도 안 돼. 근데 그거를 되게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나 등록하러 왔는데요. 그러면 학원들도 그거 갖고 뭐라고 안 해. 뭐 등록하러 왔다니까 내 수입 아니야. 그냥 받아버려. 그리고 한 2주 3주 지나서 뭐 쉬웠니 어려웠니 그 말을 내가 듣기 싫어서 지금 이런다니까. 시간 낭비하지 말자고. 가르치는 사람도 진 빠지고 와가지고 시간 낭비하는 사람도 열받고. 근데 난 별로 좋은 상황이라고 안 봐요. 왜 쓸데없이 그렇게 에너지 낭비를 해. 그래서 배치고사를 봤어. 그래서 학생들을 범위별로 줄였어. 묶었단 말이야. 그 범위 안에 있는 친구들끼리. 재밌는 건 그 범위 안에 있는 걸 기준으로 한 달 동안 시러버스를 짜서 그걸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해도 그 안에서도 또 차이가 생겨요. 엄연히 있죠. 자, 학생을 키로 한번 나눠볼게요. 160에서 170 사이로 끊어주세요. 170에서 180 사이 끊어주세요. 180에서 190 사이 끊어주세요. 그러면 179와 171은 같은 10단위에 들어있지만 옷이 핏이 다를 수 있어. 같은 옷 못 입을 수 있다고. 대충 뭐 M이니 라지니 그쪽 어딘가에 들어가겠죠. 근데 일괄로 못 맞을 수가 있다니까. 사람이 개인차가 있는데 어떻게 해 그거를. 좁혀놔도 그래. 딴 데보다 배치고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좀 걸러내고 좁혀놔도 그래도 그래. 그래서 매일마다 확인을 해요. 과목 범위 좀 잘 잡으라고. 근데 이 얘기를 하면 또 맨날 와서 처음엔 다 알아듣는데 끄떡끄떡 해놓고 3일 만에 또 나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는 거라서 뭐 이제 익숙해요. 여러분들 한두 해가 아니고 20년 봐봐. 그러면 이제 익숙해. 이거 붙잡고 얘기하는 것도 익숙하고 이거 갖고 얘기해 주는 것도 익숙하고. 근데 오기 전에 다른 예시를 조금 더 들어줄게요. 한번 재밌는 걸지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어. 자, 과목 범위부터 다시 잡습니다. 배치고사를 통해서 좁혔고 좁힌 학생들 사이에서도 과목 자체 듣고 있는 수업 내용 중에서 무엇이 또 힘들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미리 생각을 하자. 징그럽게 얘기했어요. 자, 다음 거 해볼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컨디션 또 물어. 너 몇 시간 잤니를 물어요. 이게 묻는 이유야. 징그럽지 않아 좀? 내가 왜 몇 시간 잤는지 이걸 왜 물어? 무슨 뭐라고 그래? 쫓아다니는 거 뭐라고 그래? 스토킹? 뭐 그런 거야? 이런 것까지 내가 왜 묻냐니까? 잠시간 확보하라고 했어요. 컨디션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다 보고 됩니다. 아침마다. 여러분들 찍고 나오면 담당쌤이 컨디션 안 좋은 친구한테 가서 물을 거야. 그래서 오늘 뭔 일 있냐고. 근데 컨디션 안 좋은 친구들 거의 90% 이상이 잠이야. 잠 못 잤으니까 기분 나쁘지. 그거 가지고 승질난다고 때려치고. 하지 말자고요. 자, 그러면 목표 설정을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러면 이렇게 여러분들 담당 선생님들은 다 확인을 해요. 자, 여기 보면 180개 남들은 다 기본적으로 공부하죠. 곧잘 통과해요. 그러다 150개짜리, 160개짜리, 150개짜리 싹 다 개별화 시켜놨어요. 과목별로, 시험별로 다 개별화 시켜놨어요. 자, 못하면 이 덤비지 말아야 되는 범위를 내가 정확히 알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이 친구가 더 잘해내. 왜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걸 구별한다는 얘기거든. 그 구별점이 엄청난 능력이에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되게 간과해. 그냥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냥 열심히 하지 말라니까요. 운동도 그냥 열심히 하면 다쳐요. 잘못하면. 공부도 마찬가지야. 그냥 열심히 하면 포기한다니까. 그래서 포기하지 말자고. 반면 이런 친구가 있어요. 원래 이쪽 반에서 하는 범위보다 넓게 하는 친구가 있어. 집중 과목보다 넓게 한다니까. 자기가 원래 해야 되는 그 관의 집중 과목보다 내가 더 넓게 공부를 한다고. 막지 않아. 학원에 왔을 때 이런 친구들이 흔치 않아서 그렇지 막지는 않아. 자, 해봐요. 괜찮아. 대신 이제 이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일정하게 내 페이스를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무언가 하나를 깨려면, 그러니까 내가 다음 수준이 높아지려면 계단과 같은 과정이 하나 나와요. 계속 일정하게 좀 밀어줘야 돼. 그럼 왜 안 다르지? 실력이 안 늘지? 어느 순간 팍 늘어있어 하루에. 이게 되게 웃겨요. 분명히 난 열심히 똑같이 했거든.
그런데 계단 초입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렇게 실력이 안 늘어. 근데 계단 끝에 가잖아요? 그럼 비슷하게 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느는 게 확 티가 나. 이게 정말 계단이야. 모든 게 계단이야. 한 번씩 올라갈 거예요. 그러려면 시간을 좀 버텨줘야 돼.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을 좀 버텨줘야 돼. 근데 일정 시간 버텨주려고 하면 마라톤에 종종 비유하죠. 마라톤을 뛰어보고 얘기합시다. 나는 안주 한 5번 했어. 마라톤을 뛰어봐서 알아. 초반에 빨리 뛰면 나가요. 훅 가. 그래서 마라톤은 페이스메이커라는 게 있어. 3시간 30분 때 오세요. 4시간 때 오세요. 4시간 30분 때 오세요. 일반인들은 보통 3, 4시간 뛰어 3시간 단계로 들어오면 잘 뛰는 사람이에요. 2시간 때 선수고. 그리고 4시간 때 뛰면 완주에 목표주는 사람들이야. 5시간을 넘으면 대회 종료합니다. 오면 막 이렇게 내가 딱 들어왔더니 막 대회 그 시상식도 다 걷어내고 막 그런 시간이 보통 5시간 반, 5시간 정도예요. 그 시간대별로 페이스메이커를 따라다녀야 되거든. 그만큼 자기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자기는 잘 몰라. 시간을 지나가면서 매 킬로 구간마다 어느 만큼씩 뛰어야 된다는 걸 누군가 옆에서 체크를 해주는 사람이 따로 있을 만큼 큰 대회들은 다 있습니다. 페이스메이커. 풍선을 허리에 감고 이렇게 뛰는 사람이 있어요. 2명씩 짝으로. 그 사람 따라가면 돼. 그럼 난 그 시간 안에 보통 들어와. 그리고 그 페이스메이커의 특징이에요. 내가 3시간 30분에 뛸 줄 압니다 라고 하면 이 사람한테 3시간 30분짜리 페이스메이커 안 맡겨. 4시간짜리 맡겨. 이 사람은 무조건 보수적으로 이건 해낼 수 있다. 그걸 할 수 있는 사람한테 그 일을 맡겨요. 페이스메이커 뛰는데 3시간 뛴다? 그 사람 3시간 안쪽으로 들어온 사람이야. 훨씬 잘 뛰는 사람. 그 사람이 조금 못 뛰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준다? 그래서 페이스메이킹 하는 거예요. 자, 쉽지 않다는 거 대충 오죠? 다른 예 들어줄게요. 두 번째 가봅시다. 다이빙 가면 이거 웨이트라는 거 메고 들어가요. 스킨스쿠버 해봤나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예를 들어주는 이유는 이 중에 뭘 얻어 걸릴지 몰라서야. 하나만 얻어 걸려 하여튼. 좀 알아듣길 바래요. 그만큼 쉽지 않은 얘기라서 하는 얘기예요. 자, 웨이트라는 게 이게 납덩이. 여러분들 지금 이거 수상스키란다. 뭐지 이거? 스킨스쿠버를 하면 이 사람들이 허리에 차고 있어요. 왜냐면 내가 뜨거든. 산소통을 메고 있잖아. 가벼우니까 위로 가요. 그리고 이거 BCG라고 이거 차고 있는 조끼가 있는데 얘가 또 공기가 들어가. 얘가 또. 그래서 얘로 부력 조절을 하는데 가라앉는 건 힘드니까 납을 차고 들어가는데 그 납을 차고 들어갔을 때 이제부터는 그럼 뭘로 조절합니까? 팍팍 움직일 때, 위아래로 내려갈 때, 확 내려꽂히거나 위로 올라갈 때는 그 조끼에다가 공기양을 조절해서 해요. 누르면 마시는 공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조끼 안에도 공기가 들어가요. 그럼 뜨겠죠? 여기서 공기를 빼면 그때 가라앉겠죠. 자, 이렇게 조절하는 거는 확 올라가고 확 내려갈 때는 조절이 돼. 근데 여러분들 그 63빌딩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또는 롯데타워 같은데 수족관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사람들이 옆으로 가는 거 봤죠? 이게 중성부력이라는 거야. 어떤 게 있냐면 이 사람들 이게 경찰이에요. 지금 이렇게 평가 방법에 둘 만큼이야. 이게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게 어려워요.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게 되게 어려워. 이게 지금 테스트 방법인가 봐요. 1분 내에 평가 준비를 해서 저렇게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지금 화면 보여드리는 거 보이시죠? 저 상태로 가만히 유지를 해야 돼. 내려와도 안 되고 올라가도 안 돼. 그대로 그 위치를 유지하는 거야. 이렇게 옆으로 가는 거 이거 그래서 쉬운 거 아니에요. 초인들은 잘 못해요 이거. 자, 방금처럼 저렇게 이런 자세를 유지하는 걸 중성부력이라고 하는데 공부할 때도 거의 극급의 중성부력 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체력을 잘 관리해야 돼. 잠줄이면 안 된다는 게 가장 크게 움직이는 거. 양 조절해야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무 많이 잡으면 당연히 잠줄이거나 뭘 건드려. 그런 걸 건드리면 안 되는 것까지 건드린다고. 근데 해봤던 사람들은 그걸 안 해봤으면 그걸 모른다고. 건드리지 마요 그거는. 자, 양 조절, 잠 조절 두 가지를 해서 저 중성부력 상태를 만들어서 꾸준히 가야 돼. 그러면 다음 계단 끝에까지 가면 갑자기 실력이 오를 거야. 그리고 또 다시 꾸준히 가서 또 올라야 돼. 자, 스킨스코어로 얘가 안 들면 하나 더 갈게요. 이 비행기 보셨어요? 세스나라고? 이 비행기가 파일럿 공부하는 친구들한테는 제일 많이 타는 기종이에요. 이 기종이. 왜 그러냐면 이 안정성이 평형을 너무 잘 잡아. 비행기가 이렇게 가죠. 이렇게 타고 가고 있다가 내가 밑으로 꽂히거나 마찬가지로 위로 가거나 공기역학이랑 수력학, 그러니까 공기냐 물이냐의 차이뿐이야. 두 가지가 움직이는 게 되게 비슷하거든. 그런데 방금 이 세스나의 장점이 뭐냐면 안정성을 되게 잘 잡아놨어요. 중심축을 잘 잡아놨기 때문에 밑으로 가든 위로 가든 얘가 중심을 이렇게 잡아. 이거 많이 봤을 거예요. 요크라는 거. 이거 생긴 거 이렇게 뺐다 뺐다 움직이면서 이렇게 잡는 거예요. 내 스탠스를 똑바로 조정할 때 쓰는 방법이야. 내려 착륙할지 이륙할지 이걸 갖고 다 요크로 조정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면장을 따려고 교관님이랑 같이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아까 그 중성부력이랑 비슷한 거지. 얘가 특징이 뭐냐면 아까 중성부력에서 얘기 안 했다. 아까 그 BCG 그 족기를 통해서 내가 조절하는 건 큰 움직임이지만 작은 움직임은 폐로 조절을 해요. 내가 숨을 마시면 떠. 살짝 떠. 근데 이것만큼 세게 뜨진 않아. 살짝 떠. 그리고 내려 마시면 살짝 내려앉아. 이거 잘 조절해야 돼. 그래서 숨 조절을 해서 이렇게 움직여요. 평행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러니까 더 디테일한 거지. 얘를 써서 가는 게 아니라 내 폐를 쓴다고. 내 폐가 공기주머니야.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가는 거 일정하게. 저는 김포공항에서 했는데 제가 타던 비행기가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다른 누군가 타다가 사고가 나서 이제 더 이상 김포공항에서 못 뜨는데 예전에 김포공항에 뜨면 평택이나 궁평항 뭐 이런 데까지 이렇게 갔다 와요. 소래포구 이렇게 찍고 오고. 김포공항에서 출발해서 간단 말이야. 특징이 있어요. 자동차랑 비행기는 달라요. 자동차는 평면이죠. 차가 이렇게 지나가잖아. 근데 비행기는 이렇게 지나가잖아. 이렇게 지나가. 나가면 1000피트로 들어오고 들어오면 2000피트로 들어와라. 이렇게. 그래서 이 고도 차이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평면이 아니어야 되는 이유가 얘는 차선이 없잖아. 그러니까 서로 간에 아예 그냥 거리를 두고 가는 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나갈 때 얼마 관제탑에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그 관제 따라야 돼. 들어올 때도 따라야 돼. 근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초임들은 옆에 교관이 앉아있을 때 이렇게 요크를 잡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 조절을 잘 못해. 그만큼 높이 조절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자꾸 위로 올라가. 왜냐면 저 식스팩이라고 해서 그 계기판을 봐야 되는데 이 계기판을 지금 바빠 죽겠어. 저걸 어떻게 봐. 막 앞에 거 집중하고 옆에 거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자꾸 내려가고 있어. 관제에서 막 욕 날라와요. 막 너 당장 뭐 하는 거냐고. 특히 한국은 좀 빡세요. 민항기들이 다 돌아오잖아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도 그때 다 돌아다녔거든. 막 큰 비행기 나오면 얼른 끼어들었다 얼른 이륙하고 얼른 끼어들어서 얼른 착륙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되게 예민하게 굴어. 특히 이제 궁평항 넘어갈 땐 오산 베이스에서 연락이 와요. 미군이란 말이야. 갑자기 관제가 바뀌어. 지역이 바뀌면서. 이제 미군이 갑자기 또 얘기해 준단 말이야. 높이 조절을 하면 욕 미친 듯이 먹어요. 교관도 같이 욕을 먹는다더라고요. 자, 그래서 말 잘 들어야 되는데 난 안 듣고 싶어서 안 들은 게 아니야. 그냥 집중하고 있느라고 정신 없는 거야. 올라가서.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너무 위로 올라갔대. 낮추래. 낮추다 보니까 또 올라가. 아까 그 중성부력이랑 똑같은 거야. 폐로 조절하는 것처럼 이걸로 조절을 해야 되는데 조절을 못해 내가. 자꾸 위아래로 이렇게. 근데 그 여러분들 위에 올라가면 비행기 타보셔서 대부분 아시겠지만 쿵 하는 느낌 있죠. 공기로 이렇게 맞아도 동체가 흔들리는 정도가 어디 맞은 것처럼. 물도 안 아플 것 같잖아요. 그렇죠? 수상스키 신나게 타다가 물 위에 한번 튕겨볼래요? 엄청 아파. 이게 어디 맞은 것처럼 아파. 그러니까 공기도 쿵, 물도 쿵 이게 있단 말이야. 쿵쿵 흔들어대죠. 겁나는데 얘는 위로 올라갔다 흔들어대죠. 멀미나. 내가 운전을 하는데 내가 멀미가 나. 그래서 한 번은 교관님한테 물어봤어요. 교관님 이거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그 교관님이 진짜 명답을 주더라고. 지금 본인이 흔들고 있는 거 알아요? 그냥 냅두라고. 가만히 냅두래. 그래서 난 이 사람들한테 짜증 부리는 줄 알았어. 그래서 냅두라길래 진짜 내가 땄거든 이렇게. 그랬더니 잘 가.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멀미하게 가던 애가 갑자기 잘 가. 아씨 이거다. 공부하는 게 이래요. 흔들어대지 마 본인이. 보면 다른 사람들은 힘들게 안 해. 본인이 본인을 힘들게 해. 해야 될 것만 명확히 하면 돼요. 학원에서 매일 잡아주고 있고 해야 될 거 범위까지 정해줬어.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잠줄이지 말고 하면 일 끝납니다. 얘가 좀 길었어요 오늘 얘기가. 근데 결론 다시 돌아갈게요. 학원에 와서 공부할 때 매일마다 잡아주는 이유는 그만큼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이고 그럴 때는 본인이 너무 흔들리면 안 돼요. 모르면 선생님한테 상담하세요. 그냥 물으면 대답 다 해줘. 다 정해져 있어. 너무 쉬운 거거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3월 중순이 됐는데 3월 말쯤 됐을 때 여러분들이 뭔가 얻는 의미 있는 한 달 잘 보내고 계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